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과 익산을 비롯한 도민들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2차 탄핵 표결일인 오는 14일 도내 13곳에서 집회가 신고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수 의원 익산 사무실에 근조 화환이 몰리는 등 사퇴 촉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으로 1조 115억 원을 최종 확보했습니다.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된 상황에서 익산시는 2년 연속으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 31건이 포함돼 이들 사업들은 내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미래 모빌리티 테크센터가 문을 열어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에 개소한 센터는 미래 상용차 전환에 필요한 기업 입주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다시 상정되면서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며 현재까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등 5명이 탄핵안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4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촛불 민심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산과 익산 등 13개 시군에서 오는 14일 촛불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또 이날 국회 앞 상경 집회뿐 아니라 10,000명 규모의 전주 집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 전주에서는 시민들이 매일 집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조배수 국회의원에 대해 익산 시민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조배수 의원 익산 사무실 앞에는 익산 시민 또는 두 아이를 둔 엄마 등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시민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계속 보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 의원 사무실 앞에 설치된 근조 화환은 20개가 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근조 화환 배달업체 관계자는 단체가 보낸 것도 있지만 개인이 보내는 근조 화환이 많다며 지금도 주문이 계속 들어와 앞으로도 배달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과 더민주 익산혁신회의가 오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 의원 익산 사무실 앞에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정당 연설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반대는 물론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조 의원 익산 사무실 문 앞에는 내란 동조 조배숙 퇴출 문구를 붙였습니다. 막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오늘 한 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 등을 이유로 비상징계 처분으로 제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예결특위 정회중 휴게실에서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들어라는 말을 한 것이 시청 익명 게시판에 올라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려면 스캔들이 나야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이 악의적으로 해석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시의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과 자진 하야 촉구에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CN 취재 결과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송영자 익산시 의원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자진 하야 촉구 성명 발표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세자 군산시 의원도 지난 11일 이뤄진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이수진 도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으로 1조 115억 원을 최종 확보했습니다.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된 상황에서 익산시는 2년 연속으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신규 사업 31건이 포함돼 내년부터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일산시가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2년째 이어갔습니다. 내년에 확보한 국가 예산은 1조 115억 원. 국회에서 4조 1천억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처리된 상황에서 올해 1조 103억 원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이렇게 감축 예산 기조 속에서 작년 수준은 유지를 했다. 작년보다 저희들 12억이 올해 이제 증액이 됐거든요. 예. 저는 작년 수준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노심초사했는데. 경제 SOC 분야를 보면 서부 내륙고속도로 2단계 사업 470억 원, 국도 27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 403억 원, 호남선 망경강 제2교 교량 개량 200억 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7억 5천만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 문화 분야는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45억 원, 나바이 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4억 원, 세계유산 백제왕궁 정원 조성 21억 원 등이 확보됐습니다. 농축산 식품 분야는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 건립 13억 원,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13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101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56억 원 등입니다. 안전환경과 보건 복지 분야는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78억 원,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23억 원, 함라면 도시생태축복원 15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37억 원, 국립호남권 청소년 대림센터 37억 원 등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 31건에 449억 원이 확보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첫 발을 떼게 될 사업으로는 백제왕궁 인정국도 선형 개선과 KTX 일산역 확장, 선상 주차장 조성, 삼북천, 대조천 개선 정비, 농기계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 유천 생태습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등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31건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34건이었던 게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금액으로 보면은 작년도 300억 원대보다도 100억 원대가 넘어간 400억 원대로 우리 금액은 더 늘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간 일산시. 계속 사업은 속도가 붙게 됐고 현안으로 꼽히는 신규 사업은 숨통을 열게 됐습니다. KCN 추정입니다. 새만금 신항 1단계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는 2026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방파 호환과 진입항로 준설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북측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연간 176만 톤 화물을 처리할 5만 톤급 자파부두 2개 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3만 6천 세제곱미터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인공섬 형태의 5만 톤급 9개 선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 등 도내 7개 기관이 새만금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자원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과 2029년 신공항 건설에 맞춰 특화된 해양관광 여행 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 판촉,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가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4,500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가 100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예산 긴축과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국회의 심의 단계에서 사업비 반영도 불투명합니다. 군산 강소특구 연구소 기업인 스펄스 엠텍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받은 스펄스 엠텍 첨단 제품은 선박에서 따개비 부착과 같은 생물 부착 오손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생물 부착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선박의 연비를 개선하고 배출가스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설립한 스펄스 엠텍은 선박 운항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익산 송악동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개원한 예다음 아미고스 어린이집은 지상 1층에 362제곱미터 규모로 정원 84명입니다. 이로써 익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13.7%인 20곳까지 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도 지난해 14.8%에서 올해 17.3%로 늘어났습니다. 전북도가 지난해 6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고군산 군도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도전합니다. 전북도는 내년 제2차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종합계획에는 고군산 군도가 해양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고창, 부안과 연계한 브랜드 가치 증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세계지질공원 통합 인증을 위한 구역 설정과 추진 전략을 세부화하고 주요 시설물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미래차 업체 등이 입주할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오늘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센터는 상용차 산업 생태계 전환에 필요한 기업의 입주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스펀지로 벽면을 가득 메운 공간, 차량 안의 구조화 흡사의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곳입니다. 뜨거운 물이 반복해 장비를 달굽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542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의 미래 모빌리티 데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 지원센터와 공동 연구시설을 갖추고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융합 기술의 중심이 될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기, 전자 핵심 부품 고도화 및 선제적 기술 개발을 위한 12종의 장비를 구축하여 개방형 연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안정성 평가동은 자동차 배터리의 열 충격, 방폭, 낙하, 침수 등을 평가하기 위해 1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기와 전자 핵심 부품 개발, 평가를 위한 12가지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드론 등 친환경 핵심 기업 10곳의 입주도 확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까지 받아 상용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기술 적용 시험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우리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개별 기업들이 이제는 혼자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미래의 상용차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래 모빌리티 센터가 침체된 자동차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선고를 받아들인다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수급률이 저조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도내 취약계층의 국가건강검진 수급률이 34%에 그쳤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취약계층 건강검진 대상자 19,383명 중 6,664명만이 검진을 마쳤습니다. 익산의 한 김치 제조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최근까지 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벌여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의 한 업체는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만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34톤 1억 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64.1%, 99만 1,000명입니다. 1년 전보다 1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개인 공공서비스업은 늘었지만 농림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8%가 증가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익산 상공회의소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1인 시위에 이어 익산시청 집무실 벽면에 걸려있던 정부 국정운영 목표 액자도 직접 철거했습니다. 정 시장은 내일 열리는 세 번째 익산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코스트코 본사 관계자의 익산 방문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 주에 코스트코 본사 담당자가 익산을 방문해 익산점 입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국내 정세가 시끄러워지면서 익산 방문 일정을 내년 1월 중으로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시장은 내년 1월에 부지 계약이 이뤄지면 설계 용역에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자신의 임기 중 코스트코 익산점 개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라가명에서 전주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도와 시는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행정지원,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천억 원이 투입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시 컨벤션 센터에는 옥내 정시장과 다목적 5개 광장, 대회의실 등이 들어섭니다. 전북도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전주대에서 카카오 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혁신센터는 전주대 스타센터 1, 2층에 1,600제곱미터 규모로 설계됐으며 강의실, 회의실, 사무관 등을 갖췄습니다. 이곳에서는 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디지털 기업 간 협력도 주선할 예정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모여 사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내 세입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1시쯤 방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다가구 주택에 불을 냈고 건물 전체로 확산된 이불로 인해 세입자 B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 퀸즈 컬렉션의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퀸즈 컬렉션은 지난 9월 7일부터 열리고 있으며 이달 10일 기준 누적 관람객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엘리자베스 2세의 무도회 드레스와 마거릿 공주의 아쿠아마린 귀걸이, 다이애나비의 웨딩베일 등 영국 왕실 소장품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 향교와 사원 문화를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내년 3월 말까지 향교와 서원의 교육과 재향을 주제로 선조들의 배움과 가르침 기획 전시를 엽니다. 이번 전시는 유교적 전통과 함께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과 재향의 문화를 조명합니다. 또 유교 전통이 뿌리내린 군산의 충효 실천과 의병 활동도 볼 수 있습니다. 원광대 WM관에서 오늘 익산 나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3곳과 시민 42명, 공무원 7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또 익산시의 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한수일 타플란트 치과 원장은 2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국내에서 산출된 천연보석을 익산보석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익산보석박물관은 오는 24일부터 천연보석 전시전을 엽니다. 천연보석은 강윤기 수집가와 이재환 보석 가공인이 기증한 것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원석부터 가공, 완성품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천연보석 가공품은 36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상인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상인회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 150포기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에 전달됐습니다. 군산시 미성동 금빛놀이 태권도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라면트리 기부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모은 라면 1000봉지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